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가정의 달 5월, 2020년의 5월은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의 확산에 시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K가 세계의 길라잡이가 될 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여러 세계 국가들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5월 말에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 사망자는 3천여 명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의 8배, 사망자 수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미국 전역에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사망자가 5만 명에서 6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발언을 번복하며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봉쇄 및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경제 재개를 추진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병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시하며 난 증거를 봤다. 그 책임으로 중국에 1조 달러 수준의 관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역시 지지 않고 미국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는 미국이 도의예선을 침범하고 인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농간을 부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발원지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뉴 차이나 채널에서는 미국을 조롱하기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내에서는 미국이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에 안일한 것을 비꼬기도 하고 마스크를 쓴 자유의 여신상에 우린 모순되긴 했지만 항상 오라 라는 말을 통해 미국의 대응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초기 감염병 확산이 심각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일본의 최근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누적 확진자가 14만 5천 명을 넘어서 독일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증상자의 비율이 높아 아직 집계되지 않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러시아 의료진 3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경찰이 정부의 감염병 대처 방식을 비판한 의사들을 단속하는 시기에 벌어져 주변에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긴급사태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한 달 더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일본 다이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약 265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감염병 대체에 소극적으로만 임해온 일본 아베 정부 때문입니다. 니케이 언론 역시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대만에 일본을 비교하며 아날로그 일본 감염병 못 이긴다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반면 세계 곳곳에서 조심스럽게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중 많은 국가들이 그 공을 대한민국 방역, 즉 K방역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감염병 방역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면서 이른바 K방역이 큰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진단기법은 국제표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매뉴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ISO 국제표준 승인을 앞둔 우리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공항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관련 화상회의에서 한국에서는 김건 외교부 차관부를 대표로 실무진 2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보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58개 관계기관에서 고위급 인사가 대거 포함된 7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역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정상통화로 아일랜드 총리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역체계를 벤치마킹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한국 방역체계의 민주성을 칭찬했고 의료용 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페루, 과테말라,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 우리가 이전까지 외교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국가들과도 방역 협조를 통해 새로운 외교적 틀을 갖추고 있다며 새로운 K-외교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한국 대사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던 예멘의 후티 반정부군이 감염병 진단키트에 지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글로벌 프리미엄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국가들이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경제 재개를 고려 중이며 이탈리아는 근 2달 만에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하는 등 조금씩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령이 풀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러시아는 지난 1일 현지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한국 인력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 세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국인 136명을 가장 먼저 모셔간 것입니다. CNN 의학 분석가 세코비치는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책임 저자로 집필한 구로 콜센터 관련 논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 역시 한국의 논문을 적극 인용하며 나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공장 재개를 앞두고 한국 공장을 모범 사례로 판단하여 한국의 방역 조치 내용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자동차 협회에서 한국의 관련 노하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스레 한국의 일상마저 전 세계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 선진 시민의식, 흥미로운 문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홍콩 SCMP는 한국이 대구를 봉쇄하지 않고도 민주적으로 감염병을 극복했다. 이는 수백만을 통제한 중국과 이탈리아는 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에 떠오르는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K 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일상생활조차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계인들이 따라 걸어야 될 길이라며 그동안 헌신한 의료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준 국민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또 한 번 부러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프로스포츠입니다. 한국은 순차적으로 프로스포츠 시즌을 개막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K리그에 귀환 최고의 비행에 나설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기사를 통해 K리그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K리그 구성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소개하며 전 세계가 K리그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채널인 ESPN 역시 K리그 생중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 전문 매체 더 AT는 세계 대부분 축구 리그가 정지된 상황에서 개막 당일 가장 수준 높은 리그인 K리그를 여러 나라가 생중계하려 필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SPN은 K리그뿐 아니라 KBO 리그 경기까지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MLB 스타 무키 베츠는 SNS에 KBO가 돌아왔다. 우리 모두 시청하겠습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ESPN의 잔뼈 굵은 캐스터 칼 레비치 역시 KBO 리그를 중계할 수 있어 굉장히 흥분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야구를 ESPN과 KBO가 손을 잡고 생중계할 것이라고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일상을 응원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가 감염병 극복의 움직임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약 10조가량의 돈을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분배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감염병 극복을 위해 세계적인 협력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와 중국의 문제를 제기했던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리더의 부재가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극복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신국제협력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신뢰 자산이 생겨난 지금이 새로운 외교적 창을 열 기회라며 자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한국을 세계의 모범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출발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포스트 시대를 주도할 진정한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필수왕이었습니다.